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충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김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생산이 돼가지고 동아에서 한 17년 동안 거주하다가 광양에 온 지 한 2달 됐습니다. 예, 광양에 오니까 공기는 솔직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분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17년 동안 지겹게 들었던 빨갱이 소리 안 들어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에 온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는 잠시 후 국민은행장에 오신 내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아마 오늘은 축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께서 시국인지라 빨간 땅이들이 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국회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 와중에 지금 많은 일정들이 있어서 죄송하다 말씀을 전달받았고 지금 다 국회에 계시는 관계로 국회의원님들이나 축사는 생략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축하 영상으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작가 이충재 작가님의 인사말 그리고 기념사진 촬영 그러고 보니까 기념사진 촬영을 할 거니까요. 좀 앞으로 좀 땡겨서 이동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봉 교수님과 이진우 교수님 그리고 우리 이충재 작가 세 분이 서로 티키타카 하는 토크로 진행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갖고 계시는 휴대폰 요즘 비행기 모드를 한다는데 비행기 모드 하지 마시고요. 그냥 무음으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광양, 지금은 이충재, 남해안의 중심도시 광양, 이충재가 리뉴얼합니다. 저자이신 이충재님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방에 보이는 도끼에 대해서 국민노래를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그 전에 저희는 이 축하 공연을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간 동안 저희 전라도의 자랑이죠. 김대중 대통령과 그 다음에 영남의 자랑이신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 세 분의 영상으로 저희 축하 공연을 대신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가 없는 관계로 바로 참석해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라남도 도의회 일정을 책임지고 계신 의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강정일, 임형석 도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시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원 의장님 오셨고요. 조현욱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최영준 부위원장님, 장문석 총무위원장님, 다들 일어나세요. 일단 호명하면 다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 정혜기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정보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정보위 위원님,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제가 좀 사회가 서툴죠. 아직 광양의 기운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잘 아시죠? 저희 더불어민주당 신천 광양 곡성구례를 고문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대 고문님, 김동준 고문님, 서정희 고문님, 이정목 고문님, 진수환 고문님, 이용재 고문님께서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재문 부위원장님, 안차진 부위원장님, 이영성 부위원장님, 이기영 부위원장님, 정민기 부위원장님. 아까도 다들 보여주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정치 세력에 이분들을 빼놓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신용균 청년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힘써주시겠다 나오신 우리 지역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실 출마 예정자분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기룡, 김정권, 이선아, 우리 선수들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찾아오신 내주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현재 본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관계로 우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윤정천 사무국장님과 그 가족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그 다음에 오실 내주인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한강공사 전임 사장을 역임하셨던 박성현 사장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광양기후 환경네트워크 박병환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광양시 체육회 허양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공무노동조합 연맹의 신동근 위원장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프랑스 노동조합 김유영 위원장님과 집행부 동지도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광양 대동 라이언스 클럽 정강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 많으신가 봐요. 오셨다 또 급하게 또 예시장도 가시고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저희 여수시 국회의원 주최변위원 배우자 김미리 여사께서 아까 오셨다 가셨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자, 그러면 이로써 내일 소개를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오랜 동지죠. 대통령 당선 낙마하셨다가 이번에 당선하시는데 끝까지 자기 몸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주신 우리 송가혁 동지들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송가혁 동지들 일어나세요. 맞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하 영상으로 대체 인사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부당입니다.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이춘재 당대표 특별보좌관인데 남해안 중심도시 광양 이춘재가 인요합니다.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춘재 특보님은 광양의 미래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보이려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축하 기념회가 광양의 새로운 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최고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남해안 중심도시 광양 파이팅! 이춘재 파이팅! 공연 광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시 국회의원 권광입니다. 인생법안에 대한 플레이버스가 진행 중이어서 늦이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남해안의 중심도시 광양 이춘재가 리뉴얼합니다. 책 출판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책에는 이춘재 저자님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기업을 위한 헌신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위한 발걸음을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어와 혁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이춘재 저자님의 새로운 도전과 여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 오래된 의회 교수인데 노동운동과 혁신을 보는 많은 노력해서 이춘재 교수는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사회의 전체 변화를 보였습니다. 시민분들이 지금 내게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누구에 참여한 국가적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모습, 내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된 박사님과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공무원 노동운동은 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동특별한 무단장을 통했지 광명처 정책에 대한 필기 있는 이유와 폭력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축의 방대에서 특별보관을 축한 기념에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 광명을 가리는 일을 축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위원장 김영배입니다. 이춘재 경남부대변인님의 남해안 중심도시 광양 이춘재가 리뉴얼합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부대변인님은 민주당과 광양을 위해 강화 컷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최근에는 당대표 특별보좌관과 성당 부대변인에 임명되시면서 당의 메시지를 전하고 정책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남해안 중심도시 광양 이춘재가 리뉴얼합니다는 광양의 대의를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온 이 부대변인님의 깊은 애정과 해안을 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시민들에게 광양의 가능성과 비전을 생생하게 전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춘재 성당 부대변인님의 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당시민 여러분, 전남도당 위원장 주옥사련 국회의원입니다. 이춘재 당대표 특별보좌관님의 9%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9%는 단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보며 실현해가는 소통의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춘재 특보님의 출판과 9%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춘재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문철실 국회의원 이춘재 위원장님의 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축하한 기념회는 과거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깊은 자리라고 오늘 이 시간이 과거의 예의를 보여주는 따뜻한 얘기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춘재 위원장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양시도의 완충제, 어려운 이웃의 도충제, 남의 도시도시 광양을 보장하는 것 책은 광양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판 기념회의 성공적인 대처를 구성에 넣어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백시장 국회의원 구현정입니다. 노동자, 성인의 친구이자 저희 친구인 이충재 위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충재 위원장이 광양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 광양, 지금은 이충재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대구공업지원의 더불어민주당 한산방입니다. 서강중앙 출신 대의원 이수진입니다. 우리 이충재 민주당 대표 선배님 반갑습니다. 남양 중심도시 광양 이충재가 유명합니다. 칭세곡이며 축하드립니다. 이 책이 광양의 미래를 밝혀줄 그때가 우리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광양 시민들과 함께 윤열된 광양의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이충재 김대중 기념사업회 광양 지회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출판이 광양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 소중한 시작이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소 국가대학 제자훈련 장군을 박건입니다. 광양 미래 이충재가 책임집니다. 이충재 파이팅! 유명한 이충재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기한사를 함께 나누기 위해 모습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방하는 공무원노동가입니다. 홍준탁입니다. 이충재 부사장은 그동안 수방공장 구축에 줄을 기울여주시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발걸음 덕분에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수방 공무원들이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공명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재 선배님은 늘 원칙을 지키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실천하십니다. 저 역시 선배님들과 소신과 시간을 끊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 더 큰 길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선배님 늘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충재 파이팅! 지금부터 이제부터 진짜 광양시 이충재의 선배들을 응원합니다. 충재를 위하여는 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국고수를 축하드립니다. 가자. 이충재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 이충재 출판 기념회를 축하합니다. 노동자 파이팅 사랑합니다. 이충재 파이팅! 이충재 사랑시 이충재 아저씨 쭉 충분히 멋져요. 제 재밌는 과정 알죠? 재밌는 과정 알려주세요. 사랑해요. 근데 선거에 대해서 보시고 시계상 나가서 반드시 쓰는 거죠. 파이팅! 이제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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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충재 위원님 가자 파이팅! 충재 위원장님께 공양을 맡깁니다. 충재 파이팅! 이충재 특보님의 두 번째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축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좀 처음 봤습니다. 좀 영상이 굉장히 길어서 지루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굳이 누가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는지 말씀을 안 해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게 이명배 22대 총선 공천관리심사위원장이셨던 이명배 교수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그래서 저희 김한창 사무총장님을 대신 또 보내셨습니다. 좋은 정책 포럼에 김한창 사무총장님께서 이명배 교수님의 못다 하신 말씀 전달해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본 좋은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국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의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사람의 비슷하게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돼가지고 저희들이 선생님도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도대체 안 돼서 원래 이제 개도 내용을 제가 한 번에 있는데요. 이 사전에 대통령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감정이 좀 깊어져서 있는 그대로 솔직한 마음을 좀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재 위원장님은 또 사실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서 또 지역의 정치를 지역위원회 시키시면서 아주 편하시는 인사 많이 듣고 혹시 부모님과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도 지켜주시고 실은 이제 또 동영상 보다 보니까 중앙처럼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공양역 우리 의원님께서 여성위원회 국장 시절에 제가 이제 시민대 동대문답에 우리선원 기설을 하고 있었는데 여성위원장이 있었어요. 밑에 이제 유승희 성북의 대의원자 고인대 공양역 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또 조국신당에서 밑에 이렇게 그래서 또 신학교 공양역 밑에 있는 분도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도 실은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저도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특징을 조사했고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이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실 때 국제 공무원 만드셨는데 거기에 초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모신 상급자 작년에 이제 2년 전에 20대 총선 때 이게 그것을 모시고 제가 전문위원으로 빨리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달아서 지금 중앙에서 지켜보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지 않고 선생님도 아주 여러 가지로 정책노조 공무원 노동운동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많은 역할들을 했었어요. 또 공무원 노동 연금주행도 공무원들 그릇 운동이 아니고 오히려 공적인 운동 활활한 흐름에 대해 전환을 직접 성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공적으로 연금 수행을 했던 것을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부부 콘서트가 새로운 방향을 열는데 또 좀 여러 가지로 워낙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서울에서는 또 중앙에서는 아마 광양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만큼 네트워크도 강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잘 알려지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대표 특보까지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위원장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제 특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제 그 역량을 지금부터 아마 보여주실 거라고 저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정말 친형제처럼 친가족처럼 이렇게 좀 보듬어 주십사 이렇게 대전을 도와주십사 다음 말씀 드리는 것으로 선생님 말씀대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념, 용기, 결단. 어떻게 보면 우리 이충재 작가님을 따라다니는 말 같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을 하면서 하나로 오로지 하나의 신념으로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무언가를 이끌어낼 때 거기에서 따르는 결단까지 이 모든 것 3박자를 다 갖추고 계시는 우리 이충재 작가님 오늘 출판
축하드리면서 좀 우리 이준범 교수님하고 최준범 교수님하고 이준호 교수님의 공동 사역으로 진행되는 이 책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 작가님 잠시 모셔가지고 작가님의 인사말 그다음에 책의 잠깐의 내용을 한번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이충재 작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반갑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이충재가 좋아도 이충재를 연호하지 마십시오. 연호를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해안 중심도시 방향 이충재가 리뉴얼합니다. 작가 이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그 내빈 소개할 때 좀 빠지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재단 전남지부 주정철 지부 회장님 오셨는데, 아까 오셨는데 혹시 네 오셨습니다. 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양 동산계 흥일양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장모님과 집사님 원사님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사 서정스님, 정말 그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서정스님과 신도회장님 함께 오셨는데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양현 국회의원님께서 원래 현장 출석을 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셨다 가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그것도 잘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철강과 한강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케이스티법이랄지 산업이 기술적인 지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해서 좋겠다는 말씀이 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이 있게 한 손가락 혁명군의 조현 대표님에 대해서 많이 보셨는데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양이 고대 마한부터 우리가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그런 우리 광양, 여러분들은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의 우리 광양 철강도 어렵고 한강도 어렵고 지금의 상권도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그대로 두고 싶을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일 잘하는 그 효능감을 이렇게 뿜뿜 뽑아내주고 계시는 이재명의 그 성남 같은 집을 만들 것인가? 또 광양처럼 비슷한 여건에 항구 도시 있는 또 철강이 있고 한강이 있고 이런 스페인의 빌바오도 있고요. 네덜란드를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철강 한강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 관광이 꽃을 피웁니다. 그런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양광고는 누가 뭐라 해도 지리적으로 뭐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나 부산에서 목포까지 남해안의 중심입니다. 광양광고의 중심이기도 하고 선진광고의 중심입니다. 그런 광양을 우리가 이끌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물론 그 책에는 제 살아온 삶에서 나오는 철학과 신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어찌 보면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것을 책도 담으라고 노력했고요. 책 한번 꼭 한번 봐주시고요. 궁금하시면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책을 사보시면 더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 광양이 철강과 한강의 경쟁력도 높고요. 가장 우리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문화와 관광, 그 지역 경제 측면에 있어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백운산이나 섬진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생활체육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특히 요즘에는 콘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그런 산업들과 어떻게 유치해서 우리 광양을 세계에 알리고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그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 머릿속에 있고 더 크게는 우리 함께할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권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부분들을 결국은 정치인이 됐든 아니면 우리 시를 리더하는 지역의 어른들이 됐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방향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앞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금 소환해놨습니다. 정말 영광스럽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렇게 일을 잘할까, 정치를 잘할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봅니다. 그분 삶 자체가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 정도의 역량이면 그분의 역량 같았으면 출세나 연단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하고 또 몸소 실천을 하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직에 이르기까지 일을 잘 하셨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12.3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내란 수배에 대한 그 공범들에 대한 그 부역자에 대한 그 처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얼마나 망가뜨려놨습니다. 외교와 국방도 얼마나 무너지게 해놨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방향에도 이재명 같은 그런 정치 행정의 지도자들 나와서 우리 지역들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남해안의 중심 도시 광양 여러분들이 만듭니다.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은 그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광양의 30년 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전의 30년보다 지금의 현실적 여러분 만족합니까? 앞으로 광양의 30년 후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의 광양시를 원하나요? 함께 고민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이충재 작가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입덕군 두 분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 기념 촬영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보시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저 위로 올라와 주시고 우리 후보님 곁으로 좀 많이 더 오시죠? 저 작가님 곁으로. 네. 사진을 거꾸로 찍나? 아닙니다. 네.
자, 잠시 포토타임 좀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앞에 많은 것들을 듣고 보시고 한다고 많이 즐거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공에 대해 최진봉 교수님과 그다음에 국립군산대 특임 교수이신 이진우 교수님 두 교수님을 모시고 그 두 교수님 사이에 우리 이충재 작가를 탈탈탈 털어보는 이충재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십시오. 그냥 지나왔는데 혹시 찍혔나? 요즘 새로 생긴 모빌 카메라.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떼야 진행이 되겠죠. 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 제 왼쪽부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다 아시죠? 뭐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십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최진봉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손가락 혁명문을 읽으셨고 또 오늘의 이재명이 있게 한 그 중에 한 분 우리 이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이기입니다. 네, 이 두 분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 틀리는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두 분은 우리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좀 기다렸던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깜짝 이벤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충재 작가님의 벌써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충재사랑이라고. 그 충재사랑 회원들이 우리 오신 두 분의 교수님과 작가님들한테 깜짝 선물을 전달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팬클럽에서 만든 그 팬클럽 티를 당사자하고 두 분 교수님께 지금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하고 신발도 케이크도 좀 준비해 봅니다. 얼굴이 똑같아요. 자, 준비해 주신 우리 충재사랑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표정은 그렇게 안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반갑고요. 저는 이충재 작가를
지난 총선 그때 뭐 전략공천이 말하는 출마를 못했는데 그때 처음 만나서 2년 좀 됐죠. 지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만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충재 작가는 심성이 고운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죄송한데 일반식에서 죄송한데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하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충재 작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때 나왔는데 되게 순수한 청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치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이번에 책을 2번째 내면서 그때는 이제 사형설명자가 됐거든요. 이충재 사형설명자였는데 그때도 제가 왔었는데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남 속이거나 뭐 이렇게 막 뒤로 빼돌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순수함과 착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순수함이 결국은 이충재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정말로 제가 이제 이재명 당시의 대표 막 핍박받고 이럴 때도 보면 혼자 올라와가지고 광역에서 계속 올라와요. 집회할 때마다. 집회할 때 제가 만나고 이러면 그때도 그냥 혼자서 그냥 열심히 해 뭔가. 그래서 이재명 당시의 대표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을 보면서 참 이분은 심지가 고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이충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목적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특별히 무슨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번 여러 번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충재는 그런 사람에서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집회도 오고 집회 나가서 발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전에 서초동 앞에 가서도 사법부 검찰 비판하는 발언도 하셨죠. 또 집중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그런 데 가면 또 발언하시죠. 이러면서 계속 자기도 들어가면서 서울 오가면서 그런 거 계속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오른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정치 상황에서 그 시기에 이재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지금은 또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노동운동 자체를 어찌 보면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냥 뭘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광역이라는 도시의 전문가잖아요. 저는 보거든요. 오랫동안 광역에서 일을 했고 광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 이런 거나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광역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고 그래서 광역을 못 떠나고 광역에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맡겨지든 광역을 위해서 할 마음과 준비를 다 돼 있으신 거죠. 고백하는데 원래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이 산 사람입니다. 서울서 오래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회운동을 했지만 결국은 제 정착점은 광양입니다. 주소 한 번도 광양에서 벗어난 적도 일부러 제가 가야 할 길이 그리고 종래에 있는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치라는 영역 자체 또는 시민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이 지역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향하다 보니까 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사실들이 많이 질러질수록 공공의 이익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지역도 발전할 것이고 저는 원래 그런 부분을 꾸고 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다른 분보다도 조금 6년 중에 성경 지명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알아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손가락 형성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 10년 전에 이제 광주에서 출정식을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둘이 토크 콘서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군산 외 지역에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처음이에요.
근데 온 김에 또 마침 우리 이재명의 아들 그 최진봉 교수님도 뵙게 돼서 그때 그 매번 이제 유튜브에 나오셔서 좀 되게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너무 연출돼서 제가 오늘 뵈면 꼭 제가 좀 위로를 좀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이재명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제가 경주시라서 할아버지 뻘에도 오늘 저를 증조하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광야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그동안 지지하고 했던 거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진짜 실력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진심 이런 것들 때문인데 제가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 책을 좀 쭉 읽어봤는데 약간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양의 이재명 제가 별명을 하나 드렸어요. 이중재명 감사드립니다. 이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용해서 사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한 분이 이충재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충재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김대중 정신을 계속 계승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김대중 이쪽 광양 지역, 순천 광양 지역에서 김대중 정신을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김대중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이 어떤 정신, 이 정신을 계속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거든요. 어떤 이충재 위원장이 볼 때 그 두 분의 정신이 뭔가, 뭘 본인은 담고 싶은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결국 그거지 않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상도 그럴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IT 혁명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않았으면, 문화를 이만큼 성장시키지 않았으면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님도 지금 무너져 나가는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하시고 있고요. 또 AI 지금입니까? 또 미래 세대를 지배할 AI 부분에 있어서 또 확고하게 좀 밀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두 분들이 많이 중첩되는 것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이 돌아가셨지만 현직으로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이시기도 하고 향후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님이 살아온 것을 보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잘 유지해 나가면 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또 해외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나라 바뀌기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잘 치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들을 누구 못지않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 앞전에 이제 미친 사람이 대통령을 했잖아요. 12.3 비상경 날 혹시 행적이 어떻게 되세요? 저 그거 누구 뵈면 꼭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네. 저는 여기 지방에 있었다 보니까요. 서울을 올라가지 못했지만, 근데 저는 사실 공무원을 오래 했는 사람이에요. 공무 쪽으로 좀 있어요. 제가 오래 했는 사람. 금방 끝나, 아니라 다를까, 바로 끝나더라고요. 아니, 공무 쪽으로 아직 지금 친구입니다. 미쳤죠, 진짜. 아니, 이 시대에 그게 가능하냐.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물론 그 뒤부터 계속 서울도 오라고 내가 지역서 짓고 있으니까 하고, 또 이렇게 주최자들 힘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2.3 1년을 맞아서 12.3 민주헌정소 특별상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3 민주헌정소 그러한 역할들이 어느 한 명 한 명의 역할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 들고 우리가 키스산도 있었지만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들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지방에 있는 터라 서울로 도저히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냥 페이스북에다 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집이 용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아침 새벽에 방송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깨워가지고 비상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진짜로 가짜뉴스 아니 이런 생각을 들고 TV를 켰죠. 그랬더니 이제 오마이TV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여의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TV를 보고 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전화가 다 전화가 와요. 이런 것좀 가족들이 다 전화 와서 괜찮냐고 피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이제 해석에 대한 때가 잠을 못 잤죠. 계속 보면서 TV 앞에 보면서 있었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이제 엄청 깜짝이야. 저 같은 사람이 뭐 듣보자이지만 두 분은 연연백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진짜로 그런 일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주변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랬고 그래서 그때 이제 든 생각이 그동안 우리가 민주당에서 그 가능성이 제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인석 현 총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게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자기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순서를 정해서 단톡방을 올렸대. 만약에 국민이 잡혀가면 다음 대표는 누구하고 순서를 쭉 20명까지. 한 명씩 잡혀가더라도 민주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남편을 보내면서 우시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실행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선생님 이 교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일이 공병당했을지 몰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100번 양보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자예요. 그잖아. 근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그래서 결국은 이충재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드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란 청산이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하셨지만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청산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란 진행 중이죠. 저는 이 기회에 국민들께서 너무나 그걸 똑똑하게 잘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내란이라는 게 윤석열 지금 한 놈으로 제대된 게 아니구나.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하는 걸 알기로. 그래서 이 체제에 그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검찰, 사법부, 언론 이런 분들 같이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란 속에 우리가 뭐 사형을 선고하든 또 공범들 몇 사람 징역살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스템 자체, 그 기득권 자체를 깨지 않으면, 그 계획하에 내지 않으면 내란 또 생긴다는 생각을 아마 우리 국민들도 그런 마음 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특히 이번 이 내란 이 청산 과정을 통해서 제일 크게 아마 국민들이 많이 느꼈었던 부분이 검찰만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사법부구나. 아마 많은 분들 진짜 느꼈을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관을 위시한 이 지휘원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진짜 이게 사법부가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보게 된 거죠.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의 대표 시절에 그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 파기환송을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시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전원합의체에 넘어가서 보통 심리를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근데 그걸 20 며칠인데 실제로는 뭐 9일? 그 정도밖에 안 본 거잖아요. 기록을 다 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전사문서에서 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봤는지 안 봤는지 9일이 아니라 뭐 실제로 하루다 하루 정도 그 정도 20몇 시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얼마나 졸속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시에 출마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조희대 지금 대법원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지기현 지금 재판하는 꼴 보세요. TV에 다 나오잖아요. 배고프셔서 화나신가 봐요.
기일 한번 더 잡아주시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판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재판을 보셨어요? 일반 변호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요. 판사가 그냥 심기를 경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그 뒤에 변호사들의 항의하면 다 받아주고 그렇게 재판을 하면 어때요? 비교되는 사람이 이직만 재판을 아닙니까? 한덕수 재판하는 그 재판관 막 감치하고 잘못되는 거 하면 그 다음에 벌금 물리고 가티로 물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판사가 하는 일이지. 그게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죠. 화를 마시고 보니까 배고프시면 저렇게 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무슨 MC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충재 위원장은 이제 광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현재 광양의 가장 큰 광양시가 해야 될 또 광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결국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철강 산업이 어려움이 한국으로 있을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한반도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양 한반도라도 예를 들어서 인천이나 부산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성장, 회복을 했을 때 광양이 전체적으로 철강 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발 고급가격이랄지 또 관세랄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했는데 사실은 정치나 행정의 영역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예산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될 부분이고 지금 광양은 보면 철강 산업의 의존도가 지역적으로 80%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포스코가 무너지면 광양은 그냥 완전 무너집니다. 포스코가 최근 3년 사이에 매출 상승합니다. 광양 포스코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 특히 가장 어려운 게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이미 피부로 잠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품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케이스법을 제정했다고 당장에 뾰족한 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포스코라는 기업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철강산업 기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다른 옆에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금과 가치를 가져야 되고 2차 전지같이 이런 신성장 산업들을 만들고 있지 않으면 가능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드라마, 영화에 얘기했지만 광양이 천만 영화를 가장 최고로 흥행한 것이 명량이지 않습니까? 극한적인 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찍었나요? 서울에 보면 되죠. 그래요? 뭐 많이 찍었을 건데 이걸 그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해요. BTS의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어도 찍은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대부분으로 1000명을 물어보면 990명. 그러면 광양에 살지 않으신 분들은 드물까요? 아니 광양 시민들 자체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 같았으면 이걸 대대적으로 공부하고 사실 뭐 영화의 한 컷 그것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렇게만 되면 광양이 이 관광산업도 영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문화, 예술, 관광산업이 같이 공존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빌바오라든지 로테르담 같은 경우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갖고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군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군산도 똑같은 한국 도시고 인구는 굉장히 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기업 힘들어지고 군산도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나 예전에 그 GM이 다시 철수를 하고 현대중공업 다시 뭐 재개발했다고 하는데 뭐 여전히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였는데 그와 또 함께라는 게 자영업자 비율이 또 굉장히 높아요. 거의 30%가 넘는 거라는. 혹시 여기 광양은 자영업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영업자 비율도 뭐 거의 그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을 끼고 그 사실 이제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부산이든 관양이든 또는 대부분 공업도시들의 특성들이 다 그런 비슷한 건데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 어느 도시도 보면 그 유럽의 그런 빌바오 같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유조합니다. 이게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제조 공장이 아니라 문화하고 지역주의를 어떻게 사용해서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고민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군산은 그 문화 쪽에 있어서 잘 팔아먹거든요. 그 8월 크리스마스 찍어가지고 초원 사진과 그 관광객을 잘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그 싸움의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군산이 말씀 홍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여기 그 유명한 영화들 지금 모른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관양은 명량을 찍어도요. 저기 그 명량 찍게 하신 조합원님 나가시는 분이 그 명량을 찍어도 세트장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8월 크리스마스도 그랬어요. 초원 사진관도 한번 없앴다가 그 전에 똑같이 다시 만들긴 했어요. 만약에 다시 만들지도 않았어요. 건강에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찍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방으로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다 입소문이 내고 자기들 또 사진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러면서 또 오게 되는데 당연하죠. 그걸 생각해 거죠. 그러면 공무원도 여기서 오래 하셨잖아요. 방향에서 현재 방향 시장 비판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더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거 잘 못했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방향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서 느끼는 점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들은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나 광양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시험 보고 들어오고요. 기본적인 능력치는 다 비슷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일을 하게 만들 거냐는 이대로 보십니다. 네, 저는 뭐 현재 시장이든 그 전에 시장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있죠. 네, 다들 열심히 하세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게 그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확고하신 분들을 공무원들한테 보여줘서 결국 이거 공무원이라는 건데 그리고 비전을 잘못 세우는 공무원들 따라합니다. 시장이 아까보다 더 1,200명, 1,300명 더 잘하거든요. 훨씬 더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의 정치, 경제적인 정치를 보면 그 리더의 그 신념과 그다음에 공약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죠? 네. 그걸 또 밑에서 부자한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맞춰가려고 자기 인간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방향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방향에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겠다. 예컨대 무슨 뭐 포스코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꼭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시대 볼 필요가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것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철강 사람은 절대 버릴 수 없는 사람. 제주를 꽂히거든요. 기관 사람들이 기관 사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가 되신 이후에 호남의 첫 방문지가 광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전남이나 광양시에서 정책으로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을 때도 수소화하는 제철을 광양 지철소에 와서 공약하셨습니다. 길을 못 거죠. 어떻게 가야 될지 아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전남도나 광양시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호동 주택단지가 포스코 그 단지 안에 있는데 주택단지는 이전에 5,130개입니다. 그 이전하면 한 100만 평 정도의 새로운 상가이 생긴 거. 신규 상가를 만들려고 인허가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그 상가 주소만 또 땅도 토속도 채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산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과정이 9년 걸립니다. 다 질문을 해요. 근데 금호동 같은 주택단지가 이전하면 바로 상가입니다. 철거만 하면 도상만의 정도는 그러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하는 제철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실험이 가능한 기술이나 부분을 변경을 하더라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산단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미래산 2차 전지가 됐든 신소재가 됐든 고부가 촬영으로 특히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집중해야 할 수가 있어요. 포스코가 같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거기에 방향의 경제의 활력이 하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한반이 있는데 이렇게 그 한반을 하지 못하는
별로 없습니다. 컨테이너 인류부터 그래서 한번 북한은 말만 하지만 지금 물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북한호를 만들어지면 결국은 러시아는 자본이거든요. 러시아는 무슨 뭐 반도체만 나옵니까? 여기서 무슨 뭐 자동차를 만든다는 한국 수입을 해서 또 한국에서 또딴 나라로 한쪽을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자원인데 그것도 자원 우리를 수입을 해나가면 관양하기 관양하는 그 원료 석유가 있잖아요. 세관 있잖아요. 그래서 원료부터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적화된 겁니다. 이거 잘 활용하려면 철과가 한 마디 잘만 조율되고 아까 얘기한 문화관광만 잘 만들면 우리가 뭐 스페인의 뭐 빌바오 같은 도시, 로테르담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죠. 저는 관양의 결국은 성장을 그린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지역의 상품이 저는 아까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하다가 좀 말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시의 전체적인 그 방향성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혹시 좀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자영업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카페 하니까 카페 하신다고 책에서 봤습니다. 카페 하는 우리 집사람의 종업원입니다. 이 자영업에 대한 그 현실을 누구 못지않게 눈으로 본 사람,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인데 체감하는 사람인데 그 자영업자한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거 같으니까 시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않습니까? 그건 뭐 단기적인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무슨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드라마에나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상당히 주거인지가 관양의 동부서울이라 얘기하는 서울입니다. 관양이죠. 지금 동부라고 하는 중간 곳이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드라마 영화가 들어오면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관양에다 유치하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제가 저도 가장 고안입니다. 자영업자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동시에 혹시 그 관광의 세트장 같은 거 있나요? 관광 세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추진하셨고 그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추방이 되니까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속에 보관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러한 산업들이 관양 그러면 되겠네. 하는 누가 어느 틈이 있어요. 아마 그건 아마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루어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제 카페 얘기를 했으니까 아내 자랑을 좀 전하려고요. 사모님이 아까 그럴 때 보니까 이거 이 옷 입고 위에 번거지 모자 쓰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본 거예요. 제가 카페에 이제 한 두세 번 가봤는데 그냥 그 옆을 떠나지 못해. 그 이제 뭘 만드셔요. 커피 같은 거 만드시고 이제 그 옆에서 무슨 뭐 이렇게 강아지처럼 죄송합니다. 반려견처럼 이렇게 그 옆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하면 뭘 도와줄까? 뭐 이런 그렇게 좋아요, 아내가? 어떻습니까? 제 집사람이 여러 배 전에 만나서 7년을 살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체로 고마운 거 아닙니까? 늘 사무치고 전과도 많이 다르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아까 순수하고 제가 착각하고 그랬는데 저보다 한 10배, 100배는 더 순수하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 하물며 그 때로는 뭐 구속도 감사해야 되고, 징계도 감사해야 되고, 해고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 결정을 하는 데마다, 물론 제가 지금 직사라고 했지만, 이런 모든 일정을 단한 번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참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저보다 훨씬 순수하고, 청렴한 그런 사람이라서 또 저를 너무 사랑하고 반대는 아닌가요? 저 사랑하죠. 보통 그보다 더 왜냐면 제가 이제 목격담을 얘기 듣는 거예요. 목격담. 저 직접 본 걸 얘기하면 그 거짓말이 없고요. 보통 이제 이것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구나. 이렇게 둘이 동갑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시는데, 근데도 스킨십을. 아니, 스킨십을 막 하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자연스럽습니까? 스킨십하고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하려고. 삐져가지고 좀 하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면 막 뭐라 하니까 선들리니까 삐져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죠. 꺼내하시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가족들 생각하시면 그래도 약간 좀 미안한 마음도 많으시죠? 어떠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들처럼 살았으면 뭐 공무원복이 얼마 안 되지만 가정의 그냥 대부분을 하면서 살 수 있고 또는 이제 그냥 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대로 살아요. 한편으로는 가끔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한 번이더라고요. 이 살아가서 하는 건데 왜냐하면 좀 꼼짝도 사고 싶어요. 어찌 하고 싶어요. 좀 더 사회를 위해서 좀 유익한 것을 했으면 좋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그냥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제가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특이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는 대학을 포기하시고 바로 공무원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정과가 8번, 8개, 별이 8개? 뭐 이렇게 되시는데, 그 얘기 잠깐 좀 궁금하신 분 계실 테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서 나름의 조금의 명문고라는 데를 가긴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그 교훈을 보는 심오한 사고,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딱 저거 보면서 인생 저렇게 사는 거겠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나 해보고, 두 번째 왜 저렇게 머리 숙이고 공부만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뭐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대학은 학문하는 사람은 하면 되지. 저처럼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굳이 대학 가는 건 어떻느냐. 물론 가장 있는 것은 좋지는 않고 그 당시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많으면서 그래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까지 가자. 대신에 대학을 안 가도 다 잘 가려고 안 가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특히 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항상 해보는 얘기가 특목고 없애야 된다. 또 사회를 위해서 공공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특목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본인은 또 그 부동산 투기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도 이방 갔습니다. 우리 애들도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랬고 저도 지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이게 10년 됩니다.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지금도 그냥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정가 8번이 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도망가면 안 잡히는데 근데 보여요. 이거 근데 갈수록 도망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고 보니까 제가 7번, 8번이 돼 있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청소 나왔을 때 어떻게 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이야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거기 있다 나오면 되지만 네? 아니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가족들은 가족들은 원래 힘들긴 한데 제일 미안한 게 같은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죠. 왜냐면 직계하라고 하면 이거 사무처라고 하면 이거 소송이 있지. 그러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너무 미안. 가족들은 뭐 감사가 치고 근데 그런 게 참 미안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 노동계에 추진하는 거는 된 거잖아요. 본인이 공무원을 하면서 노동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신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주로 공무원 20대 초반부터 뭐 이렇게 앵커 행정계 같은 어찌 보면 회의를 조성하는 남조주 그다음에 이게 군림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국 때부터. 어느 날 제가 승진하고 동사무소를 갔는데 시민들 이렇게 직접 치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고하는 시간입니다. 맞수고 같이 나오고 또 이게 지방공무원이다. 이거는 회장님 다시는 그걸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직장 얘기를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관만 직장 얘기하는 거 전국만 전국적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노조는 절대 내가 했는데 또 노동대로 전주로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누군가 해야 됩니다. 네. 어차피 제가 발을 들였으니까 이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동안 때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정에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조금 힘들어도 하자. 그리고 이게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뭐 많은 시간으로 저는 사실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시간이 괜찮다고 그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청년 이탈 문제들이 있어서 심각한 건 뭐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도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청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광양에서 모르니까 군산을 얘기를 잠깐 들으면요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아직도 군산 살아? 이러면 약간 무저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박봉에 뭐 살 때는 변변치 않은데도 대도시를 가고 거기서 어떻게든 일자리 잡고 하는 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도시 브랜드의 차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남을 예를 들면 그 성남시의 도시 브랜드를 엄청나게 이재명 그때 시장이 올려놨잖아요. 성남이 사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낙후된 도시로 인식되어 있다가 뭐 분당의 효과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엄청난 도시 브랜드 올려놨듯이 좀 그 청년들을 찾기 위해서는 뭐 일자리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만 그 도시 브랜드의 역할 이것도 책에서 멘션을 하셨길래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예산이 살고 싶은 도시 가장 큰 숙제입니다. 솔직히 저도 정답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국가 균형 과정이 물론입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단순하게 일자리만 있다고 청년이 모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더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서울의 문화예술 관광은 무슨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집안에 충족이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청년이 살아가면 결국 여성이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공업도시의 특성이 남성 중심의 도시입니다. 지금 이 청년과 여성을 따로 분리해서 그러지는 않거든요. 같이 가져야 돼요. 여성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여성들이 먹는 자식들이 나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계속 이게 선순환 문제가 가져가고 그래요. 또 광양은 교육이 굉장히 힘듭니다. 대학 자체가 몇몇 대학이 국립대가 없나요? 국립대가 없어요. 순천에 아 순천에 그나마 하나 있던 대학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고민했던 부분이 힙합, K-팝이 세계에 그렇죠. 수고하고 있잖아요. 힙합 월드리그를 지금 서울에 있는 이도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 미국 저마이카에서 힙합 월드리그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접목을 시켜서 그러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하지 않으면 청년들 안 살 겁니다. 또 아까 여성 얘기를 했지만 또 여성들이 많이 살아줘라. 좋은 병원도 없죠. 모임과 여기에 시스템도 안 할 수가 없겠어요. 제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있지 않을까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힙합 저도 즐겨 듣는데 꼭 그런 거 하면 꼭 오겠습니다. 네. 그 광양을 아까 교육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술 중고등부로 해서 좀 아직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인재 양성을 하는 그 백화점 광양을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잘 해보려고.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광양은 그래도 교육 부분에서는 어때요? 좀 발전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이 교육을 수천했습니다. 수천부라는 문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광양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긴 아직 정도고 과연 큰 차이가 있나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 대학 자체만을 보고 사람은 교육도시라고 명명하기도 굉장히 좀 난해하다. 그래서 뭔가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힙합이라든지 드라마 영화사라든지 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으로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뭐 거의 다 했어요. 저는 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충재 후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충재 위원장이 노동계에 들어와서 했던 건데 한국도 좀 부위원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지역에 와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의견 듣고 이러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걸 제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 준비된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충재 위원장이 그 노동계에서 헌신하면서 했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아픔이나 그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광양이라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 지역에서 잘 알고 여기서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현안에 잘 밝겠어요. 뭐가 문제고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슷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작하고 경기도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를 하시면서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투입된 대통령이었지만 업무에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었던 게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본 이충재 위원장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개헌실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어느 누구보다 잘 알겠죠.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방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의견도 듣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해서 이게 오늘 이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리뉴얼하겠다고. 리뉴얼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방향은 우리나라 사람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재 위원장이 방향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판 기대되잖아요. 뭔가 했으면. 네네. 그러니까 광양제철소에서 만든 사실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측면에서 보는 문제인데요. 사실은요 보조금 가지고 가장 그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보통 미국이나 뭐 중국 이런 나라들 보조금 엄청 풀었습니다. 자부상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도 좀 그런 선진국들 눈치 보지 말고 때로는 그런 법과 법률을 좀 만들어서 그래서 좀 보조금 정책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다 일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쇼핑 하든지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저도 그 부분을 좀 직접 보는. 일단 그 질문을 받으세요. 혹시 또 누가 질문하실 분 계세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신 분? 없으시더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교통이 지방도시에서 지방도시 가려다 보니까 교통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차를 갖고 왔는데 한 2시간 넘게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수도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중심제, 국토가 너무 균형적으로 불균형적으로 지금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과 이런 환경들을 개발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너무 안타까웠고,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양도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이거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게 다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이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 한 명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국격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외교 잘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엊그저께 어제 국무회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보고 저는 3년 넘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어떻게 그 새마을 개발청장 우리 김우겸 청장님한테 하는 거 보세요. 나 같으면 지렸어요. 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김우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의 자기 대변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거 저게 맞는 거다. 정말 칭찬할 때 칭찬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때 지적하는 저런 모습들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정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저도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권한을 갖고 일을 하시게 되면 그 점 잊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별명한 만드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명이고요. 죄송해요. 제가 이충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충!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최종 교수님 서울서 이번 방송까지 하시고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 교수님 동간주 처음 왔습니다. 술 한잔 말고 오시죠. 그렇죠.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축하기념에 오늘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다 오셨다가 그냥 이렇게 수고하고 가시고 요즘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 자리 끝까지 이제 두 콘서트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보게 계신, 또 보고 계신 이 많은 도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럴 겁니다. 광양을 어떻게 리뉴얼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공통의 분모를 갖고 아마 여러분이 살 거고요. 아무튼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아무튼 우리 광양, 멋있는 광양 한번 만들어봐야죠, 그죠? 네.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기시가 함께 해주신 우리 최진복 교수님, 그 다음에 이재명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저자 이충재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새로운 또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 작가님한테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는 거. 우리는 그냥 광양 시민의 완충제,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의 보충제, 그리고 우리들의 이충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충제명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아주 그리고 값진 그러한 또 하나의 이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우리 내일 광양, 지금은 이충제, 남해안의 중심도시 광양, 이충제가 리뉴얼합니다. 저자이신 이충재 작가님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